오늘 아침에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긍정평가가 부정을 앞질러서 문재인이 지난주에 47.3보다 0.7%가 앞서서 48, 부정은 1%가 떨어져서 46.8.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부정이 47.8, 긍정이 47.3이었는데 다시 긍정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리얼미터, YTN 지지율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기가 찬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예 갤럽이 대폭 올려서 문재인 지지가 한미 정상회담과 산불의 성공적 진압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조국을 바꾸지 않고 버티고 총선 이후에 행여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까 싶어서 헌법재판관을 이미선이라는 주식 판사를 밀어붙이려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산불 진화의 효과라는데 산불이 다 타서 스톱된 것이지 문 정권이 나서서 산불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것은 또 뭐이냐? 산불을 제대로 대처 못했다, 네,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은 성공적으로 진압한 것은 또 뭐이냐? 결국 다 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이 최근에 하는 모양을 보면, 자, 40% 선을 절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문의 지지율이 내년 총선에서 40% 미달이 되면 야당이 유리할 거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과연 문이 무슨 짓을 해도, 경제가 아무리 가라앉아도, 온갖 스캔들이 다 터져도 문의 지지율이 내려오겠느냐.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 바람이 불어서 문 지지율 올라갔다, 햇빛이 활짝 나서 문 지지율 올라갔다, 문이 감기가 안 들어서 지지율 올라갔다라고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한식의 지금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회가,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보면 다양한 형상들이 결합되어서 무너지는데, 적어도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될 언론, 또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 회사들, 이런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기구가 장악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독재로 치닫는 이런 경향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 지금 호남 지지율,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을 보면 광주 전라 지역이 61.9%로 제일 높습니다. 서울이 50이니까 한 12%가 더 높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가 대구 경북이 58.5, 부산 울산 경남도 50.4입니다. 자, 그런데 호남은 여전히 문에 대해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과거 무너질 때 보면 중간에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이 그때 2006년입니까? 다 져버렸어요. 그냥 완패를 해버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호남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은 지금 노무현 정권하고는 다르게 똑같은 영남 PK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남이 지난번에 20대 총선에 보면 2016년에요. 안철수를 호남에서 밀어주고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북 광주에서 3군데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대폭 밀어줬다가 또 대선 때는 문재인에게 거의 몰빵을 하고 안철수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흐름을 내고 있다. 그래서 호남 정치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호남 지지율이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의 앞으로 미래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래 봅니다. 물론 저는 여론회사의 지지율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만은 호남 지지율이 60% 초반대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어쨌든 조작된 여론조사에 하에서 40% 밑으로 좀처럼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호남 사람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호남 지지율이 그래도 수도권에서도 유지가 되니까 서울에서도 50%가 문을 지지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지가 부정보다 많다라는 논리가 지금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돼야 문이 30% 초반대, 20% 후반대로 툭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보다는 최소 15% 정도는 낮을 것이다. 30% 초반이나 20% 후반대일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40% 후반대라고 우기면 그걸 갖다가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남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호남이 밀고 PK 지역의 후보가 나온 이 구도를 좀처럼 이렇게 철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과거에 보면 호남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일찌감치 거두었지요.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노무현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급전직하 떨어져서 전국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때는 호남만 거둔 게 아니라 좌파 세력들도 친노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제 친노를 하는 사람들이 좌파 세력 내부에서도 배신자거나 우스꽝스러운 한마디로 기득권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한미 FTA니 뭐 온갖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이 한마디로 자학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고 비판했고 삼성공화국이다라고까지 빈정거리기도 했고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파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비리, 스캔들, 또 특정 재벌 몇 개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더 나아가서 문 정권의 위선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좀 물어보니까 좌파들한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 세력들이 한국의 진보 좌파라고 저거들이 부르는 그런 세력들이 노무현의 지지율을 거두니까 그 순간부터 노무현 정권이 무너져 버렸고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엄두도 못 내면서 9년을 보수 정권의 밑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그런 정치의 틀을 짜기까지 과도기적으로 문 정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정권에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고 의혹이 있고 그 한국의 오리지널 좌파 세력과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호남 세력들이 문 정권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이런 좌파 세력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호남 세력들은 문이 밉다고 죄질을 철회하면 이제는 아예 정권을 또 보수로 넘겨주고 그러면 그것이 경상도 정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문이 밉더라도 문에 대한 지지를 좀처럼 거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체적인 틀을 보면 바른미래당 내부에 국민의당 출신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과거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또 호남 출신이지만은 평화당으로 가지 않고 이 바른미래당과 통합에 가세한 좀 온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해서 한 8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지금 평화당이라는 그 원래 국민의당에서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 14명이 합치면 3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제가 볼 때 해체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의당 출신 상당수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평화당과 합치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원래 한국당 출신들이 한 7, 8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따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까지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계도 손학규를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학규가 쫓겨나면 그 자리를 안철수계가 잡아서 안철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슬슬 다시 한국으로 조만간 오면서 뭐 온건 보수하고 붙어가든 아니면 다시 또 호남 세력하고 손을 잡든 그런 어떤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호남 세력들은 곧 평화당과 합치게 되지 않겠나 보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합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냐 이렇게 입장을 정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 흐름으로 보면 16대 총선에서는 안철수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문재인을 밀어주는 호남에 다른 선택들이 있었죠. 자, 그 말은 속으로는 문재인이나 이런 PK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호남이 밀어주는 구도가 못마땅해서 문재인을 길을 들인다고 총선에서는 이제 안철수 쪽을 밀어서 거기를 죄다 당선되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패배를 호남에서 안겼지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또 안철수를 박살내고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선택은 항상 견제는 하되 될 만한 사람을 민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이 문에 대해서 뭐 언제든 뭐 전적으로 좋아한 적은 없었는데도 아직 지지를 철회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총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주목되는데요. 호남이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 세력들이 합쳐진 그런 어떤 호남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력이 합쳐야 된다고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런데 문으로 보면 웬만하면 그 호남 동교동계 평화당 바른미래당 세력을 흡수시키지를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친문 세력 정당화 되어버려서 비주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당 내에서 어떠한 문재인에 대한 제어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세력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동교동을 비롯한 국민의당 세력들을 다시 합치어서 이렇게 당을 만들게 되면 그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 내에 반문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 친문 세력들이 나중에 매우 호남을 통째로 넘겨주고 그들에게 약화되면서 거대한 당의 비주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도 DJ계를 안 좋아했는데 지금 노무현보다 한 발 더 나간 이 386 운동권들이 DJ계를 이렇게 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죽기 직전에는 합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호남은 내년 총선에서 문을 밀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또 당을 하나 만들어 놔서 호남 정당을 밀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매우 관건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남 정당을 밀면 내년 총선에서 지난 16대 총선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호남에서 문은
아마 일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호남이 내년에 총선에서 문의 패배를 지켜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호남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박지원 등 동교동 세력에게 압력을 넣어서 문하고 합치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호남의 방향으로 보면 호남이 문에 대해서 지지 철회를 상당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호남의 정치적 리더십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진보 좌파 세력을 리더십을 주도하는 세력과 거의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세력들은 문이 밉더라도 문을 임기 말까지 절대 안 버리고 또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좌파 정권을 다시 탄생시켜서 간다. 이런 부분의 입장이 거의 확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파 세력이 그런데 호남 세력이 그런 좌파 세력과 결별하고 호남 지역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세력들은 내년 총선에서 좌파 진영 내부의 분열, 특히 호남의 분열을 많이 원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문희 노무현과의 다른 점은 진보 좌파 세력이라는 집단과 또 호남의 이 집단이 굉장히 교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은 아무리 잘못해도 마지막까지 지지를 별로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한국의 친북 좌파 호남 세력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변하면 변화라고 볼 수 있고 태형적인 부분이라면 태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문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워낙 많은 스캔들과 부패, 무능을 드러내서 또 대북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도 나오면서 문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바라보는 보수의 일부 낙관론, 그래서 시간만 끌면 우리가 대권 간다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에 굉장히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호남이나 좌파 세력이 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이 지지율 하강선에서 버티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내년 총선에서도 호남이나 좌파 세력의 지지를 어쨌든 문이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지간하게 준비를 잘하지 않고는 지금 동교동을 비롯한 국민당 세력들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문에 의해서 박살이 날 수 있다. 문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란시키는 정치적인 술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보수가 지금 보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좌파나 호남도 진화하고 있고 과거의 실수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로 자기들도 이렇게 교훈을 얻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익이 우선이라면 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그냥 문을 제거하기보다는 다시 재창출해 나가는 것이 낫다. 정권을요.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파와 호남이 빠지지 않는 문은 제가 볼 때 일정한 하방 경직선이 대형 진짜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내년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문 지지율이 현재 40% 기존의 여론조사에 조작이 의심되는 이런 조사에 후반되면 내년에 가면 그 지지율이 그래도 아무리 조작을 해도 30% 이렇게 20% 떨어질 것이다 라는데 그 부분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남이 버텨주고 한국의 좌파 세력이 문을 아무리 잘못해도 버텨준다면 이 사람들은 문을 40%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널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년 총선을 임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보수 우파 세력들이 전부 단결해서 지금 좌파 호남 세력과 대응을 하겠다. 영남까지도 전부 단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더십도 없고 새로운 비전과 가치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고루한 정치인의 답습으로 보이는 현재 이 보수 우파들이 이 좌파와 호남의 연합 세력이 지금 공고하게 버티고 거기에 PK 일부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 또 수도권에서도 그 세력들이 여전히 일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문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오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문에 총선을 앞둔 몇 가지 카드 이런 부분을 얻어맞게 되면 그야말로 총선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